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1차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해설지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그 신행정수도법 판례가 나왔습니다. 정답이 쉽게 보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립 요건만 되는 게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도 된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게 국민적 합의가 사라지면 관습헌법은 실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효력 유지 요건은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2번하고 3번은 뭐냐면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 다르게 표현하면 실질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랑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번을 딱 보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앞에 좀 더 그 수식어를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일반적인 헌법 사항 중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항이냐. 그러니까 2번, 3번이 사실은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기본적 사항이 어디까지냐. 이걸 판단할 때는 일반 추상적인 기준을 재단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적 문제 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헌법 원리를 통하여 평가되는 구체적 판단에서 확정돼야 된다. 그래,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 뭐냐? 이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좀 케바케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성문헌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헌법상 다 못 넣죠. 조문 130개 안에 어떻게 다 넣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문헌법 가졌지만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 인정할 소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헌법 조문하고 국민투표법 조문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헌법 조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번부터 3번까지 헌법 조문이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2번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거 느꼈어요. 우리 그 찍기 특강 했었잖아요. 찍기 특강하고 거의 이건 뭐 싱크로율이 너무 높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의결 거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해라 해서 국회의결 60일 그 기준 시점이 공고된 날로부터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이러면 틀리다. 그래서 찍기 특강에서도 이 부분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어, 쉽게 발견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숫자에만 집중하면 빨리 안 보이고 다 맞는 말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우리는 또 연습을 또 찍기 특강 마지막까지 했기 때문에 쉽게 다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뭐 헌법 조문하고 뭐 국민투표법 조문 그대로니까 뭐 제가 뭐 설명 안 하기로 하고요. 해설지 있으니까 3번을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헌법 전문이 됐건 헌법 기본 원리가 됐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딴 건 다 돼도 기본권 안 나온다 그랬죠. 3번이 그거네요.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 등 우리나라 어떤 헌법 전문에 나타난 이런 원리들, 그에 대하여 개별적 기본권성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래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도 생각나네요. 통일에 대한 기본권 안 나온다. 이 말로 접근해도 답이 나오는데요. 뭐 통일 정신에서 기본권 안 나온다는 뭐 판례도 생각나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딱 보이고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1번은요. 우리 헌법의 그 전문가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이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입헌 민주 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2번 이야기는 뭐냐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응분의 예외라 될 헌법상의 의무가 3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있잖아. 3일 정신 임시정부 법통 개정. 딴 건 다 안 돼도 딴 건 다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권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런 의무는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요거 기억나네요. 일본군 위안부. 이 피해가 헌법 제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헌법 전문에 3.1운동 임시정부 법통 개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임시정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할 의무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근본 의무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3번인데요. 3번이요. 선거에서 대통령 중립 의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헌법 7조 1항하고 2항 제가 말하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 헌법 7조 1항에 공무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그랬어요. 7조 1항에는 모든 공무원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뭐 대통령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헌법 7조 2항은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에요. 그럼 헌법 7조 2항은 협의회 공무원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헌법 7조 2항에 공무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선거에서 대통령 중립 의무가 7조 2항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헌법 7조 2항은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되는데요. 협의회 공무원만 적용이 되지.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1번 공선법 구조의 그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에서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1번, 2번이 함께 해결돼 버리는 같은 판례네요.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직업공무원 제도의 뜻이 앞쪽에 나왔고 여기서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이죠.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것도 좀 많이 쉽고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1번입니다. 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 그 방송사가 법인이었잖아요. 언론사가. 그런데 법인도 인격권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과 강요하는 거 인격권 제한이고 결론 위헌 난 거까지 기억납니다. 인격권 제한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좀 익숙합니다. 외국인에게 직업의자인 기본권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냐? 원래는 힘들어요. 제한적으로 직업 자유 내용 중에 하나인 직장 선택의 자유 정도만 인정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하고 동등한 수준 아니고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맞고요. 그러니까 근로관계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외국인한테 기본권은 보장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네요. 그 미국인이었는데 우리 동포였죠. 그 침수론 개업한 사건,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된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침수론 개업하고 이런 직업의 자유가 외국인한테 기본권은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판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좀 익숙합니다. 초기 배아 이야기예요. 기본권 주체성 인정 안 되죠. 워낙 기출 많이 돌던 거라서 뭐 익숙한데요. 태아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는데 초기 배아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좀 익숙합니다. 그 친일 인명사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친일파로 올라 버렸을 때 친일 인명사전에 그랬을 때 인격권 제한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 훼손이 사자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킨 후손들의 인격권 제한합니다. 그게 만약에 훼손이 만약에 침해라면 그렇다면 후손의 인격권 침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6번 적절하지 않는 것 골라라. 정답 3번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워낙에 많이 했던 거라서 답이 딱 보이는 케이스네요. 강남 무단횡단 사건 기억납니까? 그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소 제기를 못하게 하는 거 요거 재판 절차 진술권하고 평등권 침해했다고 헌법 불합치 낙이 났었는데 이 판례 결론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재판 절차 진술권하고 평등권 침해로 이어났던 거예요. 요게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번도 기출 많이 도던 거고 우리 많이 했던 건데 선거운동 때 그 확성장치 이용하는데 소음 규제 기준 없었잖아요. 과소보 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났었잖아요.
그래서 침해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사업법 이야기도 했던 거 기억납니다.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과소보 금지원칙 위반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요것도 기출 많이 돌던 거네요.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태아는 아직 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인정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살아서 출생할 걸 조건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 인정한 거 생명보호무 위반 아니라 그랬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무 위반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합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여기서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많이 익숙합니다. 특히 디귿은 굉장히 기출 많이 돌던 거고요. 리을도 좀 익숙하네요. 기억이 살짝 좀 생소한 느낌이 들긴 듭니다. 일단 니은부터 해보면 니은에 쭉 보면 우리 그 기본서에서 저쪽에서 했었는데 혼인가족 모성 복원에 관한 권리 그쪽에서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그쪽에서 했었는데 부성주의 원칙 자체는 합헌이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성가번 따라가는 거 이런 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하지 않은 거 인격고 침해다 그 부분이 나온 겁니다.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고요. 디귿은 더 좀 익숙하네요. 그 수갑차고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받고 있는 모습 촬영 허용한 행위 인격권 침해 나왔던 건 요건 너무 기출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이야기 지역 아동센터에 그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 취약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거. 아무래도 돌봄 취약 아동이 부모가 맞벌이하고 소득도 충분히 않을 때 그런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죠. 그래서 이거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니은 디귿은 확실히 맞고 리을은 틀렸으니까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1번도 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2번이 답이죠. 그러고 보니까 기억은 좀 생소하긴 했는데 일반론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읽어보니까 공익 거기 보면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에 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면 공익이 더 크니까 실명 공개되더라도 합헌이겠잖아요. 위법 아니겠잖아요. 그렇다면 기억이 살짝 좀 생소하긴 했지만 나머지가 익숙하니까 뭐 답은 쉽게 나왔을 것 같고요. 자, 8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러는데 1번이 너무 답이 쉽게 보이는데요. 1번이 뭐 일종의 최신 판례로도 볼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라서 쉽게 그냥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가집행 이 뜻만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가집행이라는 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항소해버리면 판결 확정은 아니잖아요. 1심 판결. 그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근거해서 임시 집행하는 거. 그 민사소송에서 원칙으로 다 허용됩니다. 국가를 상대로만 이거 막으면 유언이다 그랬죠. 그래서 전에 민소에서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 선고 못하게 한 거 유언한데 요건 이제 그 행정소송 그 경찰학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당사자 소송에서 그거 가집행 선고 제한해서 유언한 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많이 익숙합니다. 예국지사 본인하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그 요즘 말로 다 좀 클래스가 달라요. 본인하고 유족은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서운 등급이라도 본인한테 더 많은 보상금을 주게 한 것은 이건 정당했습니다. 평등권 침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익신고 이야기인데 외부 공익신고보다 내부 공익신고가 훨씬 더 힘들어요. 왜?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배신한다는 어떤 느낌도 안 좋고요. 이거 잘못되면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는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부 공익신고가.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을 더 많이 주도록 한 거 이게. 그래서 외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주의 대상에서 배제를 하더라도 내부 공익신고자는 이건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헌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자사고 판례인데 워낙에 익숙하네요. 자사고 판례가 논점이 2개였잖아요. 거기서 중복 지원을 금지한 거 그쪽이 유언이었어요. 이 동시선발 조항 자체는 합헌이었습니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정답이 2번인데 이것도 뭐 좀 많이 익숙합니다. 2번인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 조항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다 그랬을 때 인간의 행위 중에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 모든 생활이 다 정치랑 관련돼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이었어요. 자, 1번. 이거 좀 익숙한데요. 미네르바 사건 기억납니까? 그 다음 아고라 경제 게시판에 가짜 뉴스 써가지고 기소됐던 그 사건입니다.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란 말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랬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 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청원경찰법상의 품위손상 행위. 우리 뭐 공무원한테도 품위손상 행위 이런 거 품위손상 그 행위 뭐 징계 사유 돼 있잖아요. 전부 다 합헌 나왔잖아요. 청원경찰 역시나 합헌 나왔습니다. 4번 너무나도 익숙하네요. 어떤 사건인지 기억납니다. 어떤 아저씨가 동네 그 조그만 공원에서 선베드 딱 갖다 놓고서 수영장도 아닌데 수영 팬티 입고 일광욕 했던 사건. 가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 났던 거 기억납니다. 10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1번입니다. 요것도 역시나 우리 뭐 기본서에 있어서 이거 봤던 거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 사유도 되지만 그게 범죄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막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무래도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강제 수사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실 밝히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징계 절차를 정지하고 기다려서 수사 결과 나오면 그거 보고 징계를 하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면 징계 절차를 갖다가 수사 진행 중일 때 끝날 때까지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런데 그걸 통지를 안 해줬더라도 이건 상식 아니냐. 그래서 이거 합헌이다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거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유예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2번도 기억납니다. 2번이 좀 오래된 판례인데 우리 기본서에서 제가 게임 CD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도 넘은 판례인데 옛날에 그 CD 있었잖아요. 게임 CD 뭐 스타크래프트나 있는 게임 CD 등급 분류를 받아야 돼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CD를 발견했다. 관계 공무원이. 또 껍데기는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원데 안에 내용이 딴 게 들어있다. 그럼 바로 수거해서 폐기해야죠. 그걸 언제 영장 받아와서 절차 적법 절차 다 거쳐가지고 그걸 폐기하게 되면 그 CD가 그대로 있냐고요. CD 복사해버려 가지고 유통돼 버리죠 그 게임물이. 그래서 이거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이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쪽에서 그쪽에서 저는 넣어놨는데 이번에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쪽으로 나왔네요. 검사가 그 수감 중인 증인을 200회 소환한 사건. 그래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첫 대면하게 된 사건. 공정한 게임 아니지 않느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다 했던 그 사건입니다. 적법 절차 원칙 위반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렇게 중요한 증인을 갖다가 아예 법정에서 첫 대면하게 만들어버린 거 공정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기출 너무 많이 돌던 거네요. 범칙금 통고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받지 않고 이걸 갖다가 바로 즉심 넘긴다 하더라도 즉심 넘어가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이야기할 수 있고 자료 제출할 수 있게 보장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와 이건 좀 너무 심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을 때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어떤 영장 청구하는 제도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위헌이죠. 영장을 갖다가 제시하고 체포 구속을 했어야죠. 특히 체포 같은 경우에 뭐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제도 자체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영장주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이야기 공수처법 이야기하는 거네요.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법상 검사잖아요. 근데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청법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에 보면 영장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 합헌 나온 사건이에요. 헌법 12조 3항에 검사가 영장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검사가 검찰청법상의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밀개 수용자의 접견인데 변호인과의 접견이냐 일반인하고 접견이냐가 중요한데, 이거 변호인과 접견이 아니에요. 일반인하고 접견 녹음 녹화한 거 합헌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강제 수사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교도소에서 질서 유지나 교정 교화 목적을 위해서 그냥 녹음한 거예요. 변호인하고 어떤 대화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장주의 적용 자체가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수사기관의 사실 조행에 대해서 공사단체가 응하거나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거 이미 수사입니다. 사실 조회하는 거. 그래서 영장주의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주의 원칙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12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런데 정답이 2번입니다. 뭐 최신 판례로 정리했던 거 기억납니다. 법원이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 신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취지에서 열람 등사를 허용을 했다면 별건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사건기로 열람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우리 그 최신 판례 그 동영에도 이거 반영했었고, 그리고 막판에 또 최신 판례 찍기 특강에서 해줬었죠. 뭐 그 내용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야기. 우리 헌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한테 돼 있지는 않아요. 헌법 12조 상황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한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 어떤 사건인지 알겠네요. 인천국제공항 사건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입국이 거부돼서 그 송환 대기실에 갇혀 있었던 사건, 행정 절차로 구금이 돼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걸 인정했잖아요.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좀 익숙합니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에서도 필수적인 거라서 그냥 헌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따로 법률을 여기 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건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13번을 볼게요. 13번. 이야기가 사례형 문제로 나와서 심리적 압박은 조금 있었을 텐데요. 최신 판례 정리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거 뭐 동영에서도 뭐 지문으로 만들어서 막 연습시켰고, 이 판례 또 최신 판례 찍기 특강 정리할 때 했던 이겁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사업법인 거 조심하라 그랬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통신사실 그 확인 사실 자료 취득하고 이런 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강제 수사니까. 근데 이거 임의 수사라 그랬잖아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임의 수사입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자체는 적용 안 됐어요.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 이게 근데 위헌 나온 게 뭐냐면 통신 자료 제공을 해주고 나서 그 본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규정이 없었던 거, 사후에 또 그 통지 절차 없는 거, 이거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위헌 났었어요 이거.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이 위헌 났던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1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맞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서 그 개인정보가 넘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임의 수사니까. 그 다음에 3번, 명화성 원칙 위반도 아니었어요. 이게 사후 통지 절차 두지 않은 게 위헌이었어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었습니다. 최신 판례 정리했던 거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볼게요. 14번의 정답이 4번인데요. 이 4번 지문 자체는 조금 약간
뭐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4번 이야기가 요 근래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던 게 아니니까. 물론 이거랑 그 비슷한 것이 나온 적은 있어요. 전에 법원행시에 나온 적은 있는데 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또 법원행시는 이 사건 중에서 이건 헌재 판례가 나왔는데 그 법원행시에 전에 기출 나왔던 건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어요. 사실관계는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한 건데요. 일단 4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법무부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합니다. 추징금 안 내고 있으면 이 말은 기본권 침해가 더 적은 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를 강제해서 압박 수단으로 출국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다라고 했는데요. 액수 자체가 적으면 출국 금지 안 시켰어요. 클 때만 시켰어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을 갖다가 최소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소화 조치를 취했어요. 추징금은 이건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형사법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원래는 몰수를 해야 되는데 몰수가 안 되니까 추징금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잉금존칙 위반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4번이 조금 생소했더라도 나머지가 좀 익숙해서 답을 쉽게 찾았을 것 같은데 1번 어떤 판례인지 기억납니까? 그 지방선거 나가려면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이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 살면서 주민등록 서울돼 있으면서 부산에 국회의원 나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지자체장 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그 관할구에게 주민등록이 일정 기간 돼 있어야 돼요. 그건 그 지역에 그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지 그 지방선거 나오게. 예를 들면 부산시장 나오려면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선거일 현재 일정 기간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이랑 그게 60일로 돼 있거든요. 옛날 법은 90일이었고 여하튼 일정 기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를 못 가게 했나요? 이사 못 가게 한 거 아니에요? 강제로 이사 가게 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옮겨라는 거라서 어떤 이사단이고 이런 거주제 자유를 갖다가 그 제한한 것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주제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취임할 공직, 지방선거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 살면서 부산시장 나올래요 이런 것까지 거주 이전의 자유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고요. 2번은 딱 보고 뭐 느끼셨나요? 서울광장 사건이에요. 그 서울광장에 자꾸 불법 시위한다고 경찰버스 쭉 둘러가지고 통행 막아버린 사건, 거주진의 자유하고 관련이 없다 그랬죠. 그때 제가 거기가 사람 지나다니는 자리지 거기서 머무는 자리가 아니다, 1박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다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 풀어서 적어놨네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자가 볼만할 정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 근거제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과 변경까지 보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광장이요. 그게 새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일시적 이동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회사들 많거든. 그 회사 많으면 그 점심 시간에 이제 그 식사하고 나서 거기 회사원들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이렇게 쭉 산책하고 이런데요. 그 산책만 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위헌 나왔었잖아요. 거주자는 자유 상관없어요. 그 서울광장 사건에 나온 그 중간 논리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복수국적자에게 병역 준비역에 배정되었다 3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해소한 이후에 일을 가능하다는 국적법, 헌법 불합치 났던 거 기억나네요? 사실관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굳이 필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갑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애인데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다. 그런데 얘는 출생신고 자체가 미국으로만 돼 있고 한국에는 출생신고 자체를 안 해버린 애다. 근데 어머니가 한국이니까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 사실 된 거다. 그러면 이제 복수국적자 할 때 남자니까 애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됐잖아요.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예외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런 특이한 경우 예외 인정 안 해서 헌법 불합치 났던 사건입니다. 침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5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답이 좀 쉽게 보이지 않나요? 정답 2번인데요.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거네요. 저거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 종류 조항이 위헌 났던 거 기억나시죠? 병역 종류 조항이 처벌 조항은 합헌 나왔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 조항이 처벌 조항 합헌 났어요. 침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지문도 좀 익숙한데요. 1번 딱 보니까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이 주관적인 양심이다.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했던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기출 많이 돌던 거네요. 종교 전파가 다른 말로 선교잖아요. 선교 자유에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선교 활동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4번 이야기는 최신 판례로 정리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정리했었는데 육군 훈련소장이 훈련병들에게 그 4개 종교 행사 중 어느 하나 참석해라고 한 거 종교자의 침해 나왔었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최신 판례 정리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찰하고도 겹쳐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은 이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체증 활동으로 촬영해도 돼요. 만약에 신고 범위 벗어나지 않을 때 촬영했다면 문제지만 요건 정당하다 그랬어요. 집회자의 침해 아닙니다. 침해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집회의 자유는요. 어디서 하냐가 중요합니다. 항의 대상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집회 장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법원에 항의할 일이 있는데 법원 앞에 가서 집회를 해야지 뭐 딴 데서 할 거예요. 법원 앞에 가서 해야지. 검찰에 항의할 일이 있으면 검찰청 앞에 가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일본한테 항의할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하겠죠. 그 부분 가서 하겠죠. 국회 항의할 일이 있으면 국회 옆에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거기 지문에 보면 자신 기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 원칙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 분리시키는 걸 금지한다. 내가 항의하고 싶은데 옆에 가서 집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요거 너무 기출 많이 나오는 거다. 아침에 지하철역에 사람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집회 아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즉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했던 겁니다. 기출에 많이 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 집시법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중에 하나가 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인데 요건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합헌 났어요.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 2번인데 워낙에 이것도 익숙한 것들이 나왔네요. 문제가 기출 많이 돌던 게 나왔는데 2번이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잖아요. 위헌 났잖아요, 이거.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위헌 났습니다.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요것도 굉장히 익숙한데요. 건강기능성 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가 상업 광고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도 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면 검열 금지 원칙도 다 적용이 되고 대상도 되고 민간 협회가 있죠. 기능성 식품 협회가. 하지만 행정권이 개입돼 있었죠. 그래서 행정권이 주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검열에 해당된다 이야기고요. 3번도 너무나 익숙한데요. 변시성적 비공개한 거 알권리 침해로 위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기출 돌던 거고요. 4번은요. 이미 우리 경찰 1차 때 작년 1년 전에 한번 나왔던 게 또 나왔네요. 이게 헌법 21조 사항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정도덕 사유를 침해하면 아니 된다. 표현의 자유 보경과 한계 설정한 거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계를 설정한 걸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딱 봅니다. 18번 OX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 다 옳은 지문입니다. 다 옳은 지문이에요. 기억 좀 익숙하네요. 그 공무원이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한 거 이거 정책 주장이란 말
명화사 원칙 위반 아니었어요. 합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에 그밖의 정치단체란 말이 너무 광범해요. 아까 뭐 그 사회복무용 그 판례랑 뭐 같은 논리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정치랑 관련 없는 행위가 거의 없어요. 관련성이 좀 높고 낮고의 문제지 별의별 게 다 정치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경찰 시험 준비하는 것은 정치랑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갑자기 경찰 시험제도 바꾸면 우리 관계 있잖아요. 이게 별게 다 있어요. 식당 가서 밥 먹는 건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 뭐 식당 뭐 정치권에서 뭐 이게 뭐 영업제한 뭐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영향 받잖아요. 시간 제한 이런 거 하면 다 우리 생활이 다 정치랑 관계돼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위헌 났던 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 이야기 최신 판례 정리했던 거 기억납니다. 최신 판례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디귿 이야기. 자, 디귿 이야기가 이게 피상년 후견이다 그러면 거의 그 민법의 표현으로 치자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는 걸 법원이 확인했다는 건데 뭐 우리 형사법으로 치자면 거의 뭐 심신상실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을 수도 있잖아요. 회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피성년 후견인 됐다고 해서 당연 퇴직시키면 안 되죠. 어이구, 사람이 아프면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기다려 줬어야죠. 그래서 그 위헌 났던 거 기억납니다. 공무단위권 침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임용 결격 사유로 하고 임용되더라도 당연 무효로 한 거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왔네요. 합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적절한 것 골라라.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 그냥 청원권의 일반론이 나왔어요. 청원권의 일반론이 나왔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이 수리하고 심사해서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적정한 처리할 걸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 마을에 다리 놔주세요 청원하면 실제 다리는 안 놔주더라도 수리하고 심사하고 결과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결과 통지로 의무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번 이야기는 통신의 자유 쪽이 넣어놨어요. 우리 기본서에서 저는 통신의 자유 쪽에서 다뤘는데 수용자가 국가기관에 청원서 서신으로 우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수용자 교도소 구치소 갇혀 있으니까 우편을 보낼 때 그거 검열한 거 이거 변호에 대한 서신 아니까 검열해도 이거 합헌 나왔잖아요. 청원권 침해도 아닙니다. 합헌 나왔어요. 교도소장 허가 들어간 거 검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옛날 국회법 합헌 나온 이야기네요. 국회 청원하려는 자 국회의원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회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회의원 소개받지 않고도 일정 수 이상의 어떤 찬성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지금은 옛날 법입니다. 이거 합헌 나왔었어요. 그때 본적 내용 침해하는 것이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3번 논리랑 연결되는데 우리 마을에 다리 놔주세요라고 청원했으면 그러면 수리하고 심사하고 결과 통지할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꼭 다리 안 놔준다 그래서 헌법소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기대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틀렸고요. 자, 20번을 볼게요. 20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이 4번인데 우리 기억나네요. 학교 폭력 이야기가 요즘 언론에 많이 뜰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그 참 그 학교 폭력 이야기가 요 근래 뭐 좀 언론에 많이 떴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 괜히 뭐 특정인에 대해서 뭐 해설 강의할 때까지 디스한다 그럴까 봐. 여하튼 그리고 그 뭐예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뭐 그 볼 일이 없었겠지만 뭐 더 글로리인가? 그 드라마 학교 폭력 드라마도 유행하고 해가지고 시사성이 있다고 했던 건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수계 조치 병가하고 출석 정지 기간 상한 두지 않는 거 합헌이다. 만약에 출석 정지 기간 상한이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합헌이다 했던 거 기억납니다. 침해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1번 요것도 기출 많이 돌던 건데 그 수시 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배제해버린 거
정시보다 수시를 훨씬 많이 모집하는데 그거 빼버리면 너무 심하다 그랬죠. 이거 위헌 났던 그 사건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그다음에 2번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학생한테 기본권은 인정됩니다. 학생한테 인정돼요. 우리 기본소에는 기본권 주체에도 제가 넣어놨고 교육을 받을 권리도 넣어놨던 그 판례네요. 익숙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의무교육 무상원칙이라는 것이요.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만 해결해야 되냐? 아니에요. 무슨 판례인지 기억나겠어요? 그쵸? 우리 교육을 받을 권리 넣어놓은 그 판례예요. 저 학교용지 부담금. 처음에 수분양자한테 부담시켰다 위헌 나서 법 바뀌어가지고 개발사업자한테 부과시켰는데 한 번 나왔잖아요. 개발사업자는 건설회사라든지 어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한테만 부담 안 시키면 돼. 의무교육 비용은요. 의무교육 보상은요. 꼭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헌법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적중을 많이 했다 그러면 비호감일까요? 여하튼 적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전반적으로 좀 나올 만한 게 많았어요. 나올 만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요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 좀 기출에 좀 돌던 것들 최근에 이런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그리고 최신 판례도 좀 나올 만한 최신 판례 정리한 거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계속 적중할게요. 적중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학자 이론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나오잖아요. 너무 학자 이론 파봤자 별로 득점에 도움도 안 되고요. 계속 지금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잘 지도해서 많이 합격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